매주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각자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편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큰 주제를 각기 다른 색깔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릴 리뷰를 하면서 늘 감탄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드라마를 즐기시면서 한 편을 관통하는 큰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를 조금 더해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벌써 알아채신 분들도 많으셨던 이번 주 주제는 부담입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며 11회가 이야기하고 있던 부담에 대해 알아보고 정말 보고 싶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예고편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익준이와 치용이가 송아에게 줬던 부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견제하며 송아를 배려하지 않았고 급하게 자기 마음만을 내세우기 바빴죠. 송아가 속초 분원으로 가게 된 건 여기에서 받는 부담감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암 환자의 가족이 며느리에게 줬던 부담, 사실 여기는 부담감이라기보단 폭력적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의 강요. 다행히 익준이가 가족들을 내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챙겨야 할 어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익준이는 이식해주고 남은 간이 30%가 넘어야 하는데 부인은 25%밖에 안 된다며 간을 이식해주기엔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기증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분께서 다행이라고 대답하네요. 동주 어떻게 하냐며 아빠도 아픈데 엄마는 건강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단어. 이 일로 동주 엄마 더 이상 신경 쓰게 하지 말라며 우리 가족 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한 가족인 것 마냥 부인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이다 라며 가족에 대한 선을 그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은 로사가 겨울이에게 줬던 부담입니다. 정원이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희망을 장겨울에게서 찾은 로사. 따로 겨울이를 불러 간곡하게 부탁했죠. 엄만데 우리 아들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며 정원이가 겨울이를 참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얼굴에 다 보이는 애라는 로사. 어머님 아들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아직 아들 다 모르시는 듯. 그래도 마지막으로 겨울이에게 부탁합니다. 로사는 신부 포기하고 병원에 남아달라는 이야기를 장겨울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죠.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이 부담은 꼭 성공하길 바라봅니다. 병원장은 정원이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올해까지만 일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유는 말해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병원에 타격이 꽤 클 것 같다며 걱정하는 병원장님. 전국에 48명밖에 없는 소아외과 전문의, 그중 2명이나 일하고 있는 대형 병원은 율제병원 뿐이고 1명도 없는 곳이 10군데도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다른 1명도 속초 분원으로 내려가서 정원이가 그만두면 율제병원은 소아외과 문을 닫아야 한다며 부담을 줬습니다. 준환이도 부담감을 느끼는 장면이 나왔죠. 채윤이의 심장 이식 수술. 공여자가 잘 없는 소아심장인데 다행히 공여자가 나와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식 수술을 앞두고 퇴근하려는 준환이. 몸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죠.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도제학에게 나 열나는지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학이는 준환이의 이마를 짚어보는데 살짝 미열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아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긴장감과 부담감 때문에 열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내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도제학도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했습니다. 다시 준환이 몸에 열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익살스러운 음악과 두 사람의 행동으로 봐서 실제로 아픈 건 아니고 부담감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 때문에 열이 났던 것 같네요. 수술을 끝내고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준환이. 또 기승전결을 밟으려는데 도제학이 눈치를 줬습니다. 준환이는 수술이 잘 되었다며 결론부터 이야기해줬죠. 보호자 앞에서는 완전 침착한 척 차분하게 설명을 다 했지만 보호자가 나가자 긴장감이 탁 풀린 듯한 모습이네요. 도제학에게 이후 해야 할 일들을 몇 번이나 확인하는 모습. 맨날 하는 수술이라는데 그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다 보니 준환이가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담감은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예고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불안한 게 이미 시즌2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뭔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고 끝날까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늘 그랬듯이 비디오랑 오디오가 따로 노는 부분이 반이 넘네요. 그래도 디테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 12회의 시간 배경은 12월인 것처럼 시작합니다. 처음에 율제병원에 눈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모니터에 큼지막하게 12월 24일이라고 써진 장면이 잡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복도 바깥에 붙은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12월이 왔나 봅니다. 하늘색 바탕에 달이나 별이 벽에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PICU인 듯 하고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바로 여기 벽이랑 같은 배경이네요. 안정원은 수술 끝나고 아이 잘 회복하면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이야기가 맞나부터 의심스럽지만 지난 장겨울의 저녁 식사 신청 때 거짓말로 자리를 피했었죠. 그 거짓말이 마음에 남아있었던 정원이는 이탈리아에 가기 전 장겨울에게 밥을 사줄 생각인 듯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 치용이가 송화에게 속초 분원에 가신다는 걸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거울에 비친 달력이 보이는데 11월이네요. 치용이가 지금 송화를 찾아온 시기는 11월이었습니다. 마지막 회는 이렇게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드라마니까 사건 중심으로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디테일을 챙기는 제작진이 2달치 스토리를 한 편에 준비했다는 게 혹시 뭐 하나 딱 다치지 않은 채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만 남긴 채 다음 시즌까지 행복한 상상만 하도록 내용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겨울이 안정원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이 장면.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줬던 12월 24일의 PICU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인형과 같은 인형이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 잘려 잘 보이진 않지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모니터에 24일이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디테일하게 배경이랑 글자 배치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첫 장면에서는 바로 왼편에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첫 번째 장면의 장소는 PICU가 아니라 병원의 다른 장소인 것 같네요. 화면은 안정원을 바라보는 장겨울을 비춰주지만 목소리는 정원이가 누군가에게 장겨울 선생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딱 맞아떨어지는 뇌피셜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정원이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장겨울이 생리통약 때문에 응급실에 누워있던 날인 듯 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날 쌍둥이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의국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울이 어디 갔는지 찾는데 겨울이는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습생들을 챙기는 건 레지던트들이 하는데 일반외과 레지던트는 장겨울 한 명뿐이라 장겨울이 수술에 들어가자 홍도와 윤복이는 의국에 멀뚱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이 정원이가 수술 준비를 하는 상황. 손을 씻고 있는데 간호사가 달려와서 지아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이 안에서 수술 준비가 다 끝나고 정원이는 지금 수술이 2시간 정도 걸리니 끝나고 가겠다며 더 안 좋아지면 이지훈 교수님께 콜하라고 지시합니다. 속초 분원으로 내려가는 또 한 명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이지훈 교수인가 봅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가는 길에 응급실에 있는 겨울이를 들여다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겨울이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한 시점이 이제 밝혀진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아마 겨울이가 입원했을 때 정원이가 왔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 장면이 응급실에 들른 정원이의 모습이 맞다면 추미나 선생이 했던 말 좋아했으면 왔겠죠 와 맞물려 그때부터 정원이가 겨울이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 흐름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던 겨울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애잔하게 정원이를 바라보는 이 장면은 응급실에 정원이가 왔다 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인 것 같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 로사의 부탁대로 정원이를 잡아주길 바라고 있는데 또 겨울이가 정원이의 꿈을 존중한다며 이탈리아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려던 정원이는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국 떠나지 못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길로 오든 행복한 결말로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양 회장의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석형이와 석형이 엄마는 양 회장이 써놓은 유언장의 내용을 전달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석형이 엄마가 평생 지 밖에 모르는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했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언장의 내용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석형이와 석형이 엄마에게 재산을 남긴다거나 혹은 모두 상간녀에게 준다거나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송화의 목소리로 유언장에 다른 말은 더 없어? 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석형이의 침통한 표정. 왠지 유언장에 적힌 내용이 의외로 재산에 관한 게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불신은 스리 예고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재산 분배에 대한 걸 모두가 예상했을 것 같으니 또 그걸 빼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 석형이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거나
평생 지밖에 모르는 이라는 말에 걸맞게 재산 분배나 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따윈 하나도 없고 자기 사후의 장례 절차나 안장할 곳에 대한 이야기만 딱 남겨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익준이가 양아들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거 다 받아서 우리 주라고 했었죠. 양 회장이 석형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석형이는 그걸 키다리 아저씨 재단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사회복지에 사용하게 되는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미나 선생이 고백했다는 사실을 익준이에게 고백하는 석형이. 익준이는 잘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석형이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아 보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약속 있냐고 물어보는 추미나의 목소리는 컵라면을 들고 있는 장면에 깔렸는데 아마 또 다른 장면과 소리를 붙인 것 같지만 이 애처로운 표정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함께 떡볶이를 먹는 장면에서도 석형이는 미나를 눈에 띄게 의식하죠. 고백한 걸 모른 척 하지 말라고 못까지 박았으니 의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속도로 과연 크리스마스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준환이는 그다지 생각할 방향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익준이에게 내일 공항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준환이. 익순이가 떠나기 바로 전날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많은 준환입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익순이가 가기 전에 자기 마음도 표현하고 반지도 내밀어 봤으면 좋겠어요. 떠나는 걸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억지로 참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는 준환입니다. 그런데 익준이가 준환이와 익순이 사이를 알았죠. 너 내일 공항 안 나가냐는 준환이의 물음에 네가 나갈 거잖아 라고 대답하는 건 아닌지 뭔가 익준이라면 불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송화가 짐을 푸는 모습. 여기서 뒤돌아보며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큰 반전 없이 여기 따라온 건 익준이가 아닐까 싶어요. 익준이 아니면 익준이를 포함한 5 친구들이지 않을까 하는데 또 그다지 중요한 장면은 아닐 것 같은 느낌? 과연 마지막까지 낚으실런지 내일 함께 확인해봅시다. 또 뵙죠.